자, 이번에는 코어업입니다. 코어업.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필히 구매를 해야 돼요. 이거 이게 진짜 좋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코어업 드시면은, 두 알 드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아주 쌩쌩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잤네? 헐떡 일어나게 돼. 6시에. 그렇군요. 자, 놀라운 활력으로 재구매 회원에게 극찬받는 코어업 소개합니다. 자, 처음에는 애들 아빠가 코어업 사달라고 했을 때 광고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려니 했습니다. 근데 김용민 PD 목소리가 세일엔의 요정으로 들린다니 황당하면서도 먹어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생각해서 구매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애들 아빠만 먹고 한 2주 전부터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 이야, 정말 아침에 피로감이 덜해서 점점 꼭꼭 챙겨 먹게 되네요. 신기해서 성분표도 자세히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구성이 괜찮아서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평상시 비타민 챙겨 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저,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버린 경험이 다수였는데 인생템을 만난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 후기 남기기가 조심스러운데 체질이란 것이 있어서 긴 감기 끝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구매했어요. 복용한 지 일주일이어 됐는데 제가 아침 운동 때문에 5시 반에 기상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곤 했는데 이제 안 내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바로 재구매합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말이죠. 제가 이제 2개의 지금 구매 후기를 읽었는데요. 네. 자,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와 다양한 멀티비타민 그리고 페루의 산삼, 마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진짜 비싼데. 바쁜 김용민의 아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 매일 아침이 괴로우신 분, 코어업과 함께 하신다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괜히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코어업은 기타 가공품, 캔디류 등으로 표기된 단순 식품과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진짜 건강기능식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고된 업무에 지치신 분, 체력 관리가 필요한 수험생,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한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1개월분 60정이 39,000원인데 네. 2개월분을 구매하시면 1개월분을 추가로 드리는 2+1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2월 8일부터 2+1 구매 시에는 선착순 2020분께 수제 초콜릿 쿠키 증정 이벤트도 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생성, 세포 보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코어업.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코어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한 5, 6년 정도 의료기기 회사를 했어요. 의료기기 제조를 직접 했거든요. 와.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제 뭐 여러 이 의료계 관계자들이나 연구원들하고 한 5, 6년 정도 고생하면서 같이 살았는데요. 이제 그런 경험이나 그때 이 알았던 지식에 비추어 보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면역력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은 이게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적으로 커지는 거고 면역력이 세신 분들은 이제 들어왔다가도 이제 나가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선거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코어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하셔갖고 이 딱 성분이나 이게 대충 보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기능식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성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꼭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먹는 즉시 요즘에 필요한 기분이. 거네요. 이게 저기잖아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건강 이 보조식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남녀 구분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구분이 없는 거잖아. 아이언 이런 거는 사실 남자한테도 굉장히 좋죠. 예.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다 사고 싶어요. 저는 그냥 국제 호갱이에요. 외국 나가서도 호갱.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 산 거는 우리 집에서 다 칭찬받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양고기도 뭐 각광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각광이 우리 가족 전체. 특히 우리 딸이 약간 손에 아토피가 있어서 건조하면 못 견디는데 다른 가습기는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파는 11만 원인가 짜리 가습기 있죠.
맞아요. 그랬어요. 저 가습기 한번 그거 팔았어요. 가습기 열나 네. 좋아. 너무 좋아요. 주시는 거. 와. 그래갖고 아주 그게 가습기 중에 슈퍼갑이래요. 오, 그래서 진짜? 이제 여기서 사는 건 호갱으로 안 치기로 우리 집에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오래 되게 좋아요 제품이. 쓸 수도 있게 예, 저희가 또 좋은 제품만 또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까다롭게. 그러니까 예. 이제 뭘 결정할지 고민인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다 담당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만두를 사갖고 제가 집에서 욕을 먹는 게 그래요. 뭐든 이렇게 작업을 당하면 다 사요. 길거리 가다가도 다 사.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 먹으면 욕을 안 먹는데 만두를 이제 10봉지 사면 한 봉지 먹고 9봉지를 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그건 너무 못 먹을만 아깝잖아요. 하죠. 너무 아깝잖아. 그런데 김영민닷컴의 만두는 맛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버리고 끝까지 먹었다. 아, 받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그 만두 한 것도 꽤 시간이 된 걸로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야, 그것도 다 근데 드셨고. 저는 아주 우리 다. 그래서 이제 예, 예. 다음 저희가 조금만 더 번창하면은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그러면 아파트도 사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돈 모아야지. 자, 오늘 멋진 광고, 멋진 물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바로 안철수 신당 얘기로 한번 가보면은 네네. 선관위가 왜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 못 쓰게 했나요? 철수할까 봐요. 어? 안 철수한다 그랬다 철수하면 아니, 이게 이런 판단도 사실은 유성정당론이나 이런 게 경험이 생긴 거예요, 선관위도. 이게 꼼수 정치를 네. 그 유성정당 때문에 얼마나 선관위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네. 예. 근데 사람 이름을 당 이름 앞에다가 딱 두는 순간, 네. 야, 이거는 정말 계속 매일같이 몇 년 전부터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예. 계속 사전선거 운동을 하게 될 수 있죠. 아, 그러네. 이 자체가 사전선거 운동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이름 알리기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래도 네. 아, 그렇게 그게 이제 되는 선관위가 밝힌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무슨 신을 믿는지 정확히 얘기 안 하잖아요. 신당을 차리는데. 그 여기 오늘 개그 새로 많이 나온 치시는데. 후보 똑똑하대요. 김봉수 똑똑하대요. 아이고. 네. 남양주을. 예, 남양주. 남양주 을입니다. 진정원한 별냄. 근데 오늘 처음 저도 뵀는데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아, 이게 네, 그리고 아주 옵티미스트라 좋습니다. 낙관주의자. 네네. 예, 그런데 실제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민주당이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그 위험 요인 뭐 이걸 다 리스크 관리를 머릿속에서 쫙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장은 그 선거가 잘 될 거다 그 안심하는 게 아니라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국민들이 움직이는 판에 우리가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크게 어떤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뭐 이제 뭐 정확하게 뭐가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안철수라는 않았잖아요. 이름으로 예. 딱 나타났을 경우에 자기를 찍어줄 사람들이 3%는 넘는다. 이 생각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비례로 그런데 예. 예. 지금 안철수 신당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당. 네네. 예. 그 신당. V3 신당 어떨까? V3 신당. 이거 아, 내가 그 안철수 백신당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되잖아. 인지도로 그런데 빠기네 인지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예. 이게 이제 아니 비례 안랩 백신당 이렇게. 이제 비례 이렇게 찍으려면 쭉 이름이 이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별의별 정당이 다. 그러면 순위를 위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역구 현역이 권은이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의원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비례거든요. 그럼 그 비례를 손학규 대표가 잘라줘야 돼. 네. 제명을 해줘야 의석수가 올라가서 5번, 6번 돼요. 근데 혹시 의원총회 열어서 지들끼리 제명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아, 안 돼요? 의원총회를 안 열지 그럼. 아, 아니 그게 3분의 2여야 돼요. 음. 그 의원총회 열어서 3분의 2 가결로 제명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원래 그쪽의 시나리오는 지역구 의원들도 다 탈당하고 지금 2사람 탈당했잖아, 3사람 탈당했잖아요. 이찬열에 이어서 네네. 뭐 김성식 의원하고 김관영 의원 탈당했으니까 3사람 탈당하고 나머지 그런 식으로 다 탈당하면 비례들만 남게 되니까 3분의 2 셀프 제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계산이었는데 네. 지금 호남신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을 안 안 할 하죠. 거예요. 일부는 하더라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그 대한신당 또 저 민주평화당에서 들어오면은 게다가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여기 하는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100억 2월 이상을 15일 날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2월 15일 날 국고보조금 배분일인데 그렇죠. 그때 만약에 저 교섭단체가 깨진 상태로 있으면은 한 80억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지 다시 모여가지고 아 그러면 그 전에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합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죠. 일주일 저는 남았는데. 가능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의원총회에서 하더라도 이게 그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제명 건은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있는 헌법적인 정당의 비례대표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에 옥새 파동이 또 한 번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당대표 옥새 직인이 주문하자. 없으면은 예. 안 돼요. 선관위 접수가 안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의원총회는 뭐 당대표 의원들끼리 모여서 결제 받아야 또도도독 하고 네. 그 손학규 대표는 옥새 들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은 네. 일단 이제 답이 안 나오겠죠. 옥새 들고 만덕산으로. 그러니까 네. 안철수는 한 명밖에 현역 의원을 가질 수 없다. 제 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되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10번 될까? 10번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멀리 갈 되면. 것도 없이 뭐 김근식 위원이라든지 뭐 예전에 안철수와 함께했던 분들이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통합신당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본인을 지지한 사람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저는 안철수가 또 신당을 한다는 말도 되게 웃기지만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오늘도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뭐예요, 정치를 새로운 하겠다는 정치가? 말만 하지 새로운 정치가 뭔지를 보여주지 않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는 뒤에 서 있는 병풍이 누군지로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자기가 4년 전에 뽑아서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존재감이나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않은 비례의원들을 뒤에 세워놓고 그 사람들하고 또 안철수 신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 뭐 제가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가 뭔지를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파급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다만 호남신당하고 안철수가 합칠까?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관전 포인트가 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호남신당하고 안철수가 합칠 가능성보다 그럼 도로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깨갱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으로 보면 좀 더 높아 보여요. 지금.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건 그때 안철수는 대권 후보였기 때문이에요. 급이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네. 호남에 기대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호남에서 과연 안철수를 대권 후보로 받아들이냐? 그건 안 그렇다는 거. 전 지금 안철수는 마크롱에게 완전히 심취해 있기 때문에 마크롱이 한 명. 국회의원 없이도 그 대권을 거머쥐었던 전례를 지금 그것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엠마뉴엘 마크롱의 E자하고 M자를 따서 앙마르슈르라는 정당을 만들었던 것에 착안해서 안철수 신당을 지금 이름도 같이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처럼 돌파를 하려면 그 마크롱 같은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책에도 지금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놨고 앞으로도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마크롱은 30대 때부터 행정가로서 정치를 하면서 이것이 자기 전문 분야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자기 그림이 있었고 안철수는 그게 없다라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반문. 반문 그렇죠. 제 총선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입니다. 새로운 정치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정치 하실게요? 네? 완전히 새로운 정치.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그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5년도 당 대표 할 때 네. 그때 이제 호남 정치인들 중심 또 안철수 그 의원을 따르는 세력들의 흔들기. 저는 이 길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과 안 좋은 모습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늘 국민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게 할 말이 없어서 국민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뭐 정무단위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끊임없이 유혹은 있었죠. 이 호남 정치인들과의 어떤 이 거래라든지 그렇죠. 예. 총선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요구가 당 중진들로부터 계속 들어왔죠. 이제 이 유혹을 떨쳐내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재인의 정치 철학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파할 수 있는 거는 또 돌파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국민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국민 메시지를 내고 사실 그 이후에 17년 대선도 그런 자세로 이제 왔었는데요. 저는 그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는 국민주권 시대의 완성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위 의제고 지금 이 참여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참여 소비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제 정치도 이제 완벽하게 과정에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캠페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약을 남양주 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약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신선한 시도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몇 번 제안했다고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려면 정당 개혁을 해야 되고 정당 개혁을 하려면 온입당법을 해야 그렇죠. 되고 더 나아가 온오프 그 네트워크 정당 플러스 지지자까지 다 받아들여야 당신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당신의 무당층 성향의 지지자들을 당으로 끌고 들어와야 당신이 기반이 된다.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 손을 잡은 게 김한길 대표였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 순간 안철수의 새 정치는 끝난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새 정치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정치가 내용이 뭐냐? 그건 국민 주권의 실현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최대한 실현이다. 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 개혁하겠다. 뭘로? 당원 중심 정당인데 당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세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없습니다. 없고. 중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는 게 자유한국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으면 우리 찍어주세요. 이게 새 정치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럼 그 어떻게 생각해야 그 중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게 다시 말해 정치 짬밥이 없으면 그렇게 민주당 싫다, 자유한국당 싫다고 하면 다 제3지대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지난 되는 것이다. 총선 때 그 반사 이익으로 대단한 성공을 한번 했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호남의 이른바 이제 반문 정서.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 돼서. 근데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정치로 복귀할 때는 정말 새로운 컨텐츠나 구상을 갖고 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기자들이 모호하다고 질문하니까 무식하다고 신경질을 부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없구나.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내걸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작은 정당. 그다음에 하나는 뭐 공유정당, 혁신정당 뭐 이런 걸 내걸었는데 공유정당 내걸고 안철수 신당으로 이름을 짓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체인 정당을 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블록체인 정당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온오프 정당을 반대하냐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혁을 할 때 개혁의 방향을 가지 않고 자꾸 개혁의 방법론을 거부했어요. 이 블록체인은요, 온오프 정당이 쭉 가다가 이 블록체인 안에 지역 주민을, 국민을 다 엮는 거거든요. 더 확장된 참여 정치예요,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시지만 안철수가 이번에 얘기했던 새 정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각 당이 지금까지 누구나 다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냥 긁어모은 수준에 불과하고 새로운 정치가 두 가지 있긴 했어요. 그 공항에서 입국할 때 아이패드 프로를 들고 남들은 종이를 들고 왔는데 새롭게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넘기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본인 당 설명한 기자회견 할 때도 텔레비전 터치 스크린을 가져와서 이렇게 맞아요.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쓸 거면은 4차 산업 정당 어떨까? 4차 산업 혁명 정당. 그렇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원이 없어 다 기계가 해. AI야. 출마도 다 AI 정당. AI가. 그러니까 AI 정당. 옛날 사이버가 4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이버 정치. 야, 이 정당 3% 이상 나왔어. 월급 안 줘도 되잖아. 세비 안 줘도 되고. 야, 괜찮아. 아니, 안철수 지금 대표가 구상하는 거는 네. 기존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각계 각층의 그런 직업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모아서 그게 사실은 마크롱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마를 시키겠다. 근데 네. 사람이 모일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쯤 이미 끝내놓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까 싶은 거고
또 이탈리아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 비슷한 전략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어요. 거기는 뭐 그래서 동네 청소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마한 거예요. 자기 그 직업적 대표성과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근데 우리 근데 청소부 그 아저씨들은 오성운동 같은 정의당 갈것 경우에는 같은데?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오랫동안의 이 대중운동과 대중적인 모임과 이걸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게 이제 비로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철수는 갑자기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서 있다 와가지고 이게 중도 실용 뭐 새정치 이런 깃발 하나 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모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제 양당 정치로부터 좀 소외돼 있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뭔가 출구가 필요한데 그 출구가 자신으로 삼지 않겠냐 이런 기대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성공 못할 거고 3% 글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 이 순간 안철수 의원은 전 대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이름 그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 때문에 3%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앞 글자를 영어로 바꿔서 할 거냐 AI 정당을 내걸 거냐 하여튼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저는 백신당 안 한테서 백신당. 안철수 안백신당 뭐 그런 거. V3다. 뭐 이런 그래서 건. 저는 지금이 그 안철수가 통합신당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희 나이대 친구들은 사실 안철수 대표를 참 좋아했어요, 사실. 아니 예. 저도 좋아했어요. 예, 저는 그 컴퓨터 하면서도 뭐 굉장히 놀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백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새로웠고 대단했다라고 보고 그때 옛날에 무릎팍도사라고 이제 강호동 선배님이 거기 했던 나왔었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정말 국민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치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정말 선풍적이었잖아요. 그때 뭔가 메시지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저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사실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상황이라 이제 좀 우리 안타까워요, 국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바람으로 예. 이미지로 그렇게 쉽게 안 대통령 되죠. 뽑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니 2012년에 바람으로 안철수 대통령 생겼다고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때 예. 당시에는 진짜 예. 어떻게 보면. 예. 완전히 벤처 열풍 같은 그 거품 리더십만 드러났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는 그런 정치. 네. 아 참 그래서 정치는 검증 과정이 좀 까다롭고 또 너무 그러니까요. 가혹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옛날같이 이미지 가지고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당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구도가 신당에 민주당과 정의당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그게 뭐 정파가 다르건 어쨌건 정통 정당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사실은요 이번 그 토론 과정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패널의 타겟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예, 그런데 늘 정의당을 옹호해 온 게 정당답다. 정당의 기치가 명백하고 그 정말 중산층과 노동자, 확실하죠, 농민, 당연히. 민중 정당을 분명히 하고 개혁적인 의제를 던져온 정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진짜 정당이 있고 이합집산이 있고 그래서 이 신당 세 개 있잖아요. 통합신당, 안신당,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신당 그리고 호남신당 요 세 개에 또 아류 막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이 많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한 뭐 20개 안 되겠습니까? 투표용지에 이름 올릴 생각이 최소 20개는 될 것 같은데. 투표용지가 정말 길어지겠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수개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비례는 수개표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투표용지가 이만해지니까. 예, 뭐 규격이 안 된다는 맞아. 거예요. 예, 규격이 안 맞아서. 근데 나중에 이런 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당 이름 만들면은 김성애 소장님 아시잖아요. 뭐 기존 정당 이름 중에 몇 프로를 똑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표법상으로는 보통 50% 이하로 베끼면 예. 뭐 넘어가는 그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은 게 네. 앞에가 두 글자 희망민주당이면 네. 기존에 있는 김민석 의원이 하던 민주당이랑 60%가 겹치니까 소송 가서 지는데
그래서 불허 세자를 했다고 손혜원 의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자하면 법원 가도 부도볼 만하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희망민주당, 민주희망당, 그래서 약자가 민희당 이렇게. 아니 난 이게 이렇게 어떨까? 될 이게 아, 그렇군요. 그 디블이 민주딩 이렇게 그러니까 또 멀리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민주딩 그런 식의 해가지고 아니, 비슷하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동네 김밥 천국이 있었는데 네. 옆에 바로 김천국밥이 생겼어요. 이렇게 빨아가더라고. 야, 그래서 이런 보면 있어. 대단하다, 그 예, 사람. 그렇지. 예, 지금 그랬던 이런 생각이 위험이 있어요. 예. 4+1 우리 합의할 때 예. 완전한 연동형 비례로 간다가 합의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 22대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야 돼. 이게 지금 보수가 만들기 시작한 프레임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셔야죠. 저는 이게 이제 그 정치의 욕구가 다양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화되면 뭐 이게 다양성이 정치에 반영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소수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명 정당도 나올 거야. 이 과정은 우리 정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네. 이걸 혼란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진짜 보수적인 시각이 기득권 그럼요. 보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네. 백신이 만들어지겠죠. 아니 근데 이제 제도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게 또 제도가 갖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바꾸기는 어렵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도 축소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수 쪽 패널들이나 자유한국당 쪽 거기 이제 목표가 그런 패널들은 거죠. 목표가 이제 다수가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그 혼란이다. 네. 혼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정돈.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 하나면 제일 좋겠지. 그 머릿속에. 유신 때처럼.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이 네.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 얻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제일 강력한 백신이고 네. 열심히 뛰어야죠. 자, 윤석열 대통령 가능합니까? 그 얘기 갑자기 또 짧게. 그 지난번 세계일보 여론조사는 아주 뭐 리서치 앤 리서치와 아주 함께. 좋은 네. 뉴스였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황교안대 황교안이 졌잖아요. 아,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한테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그 여론조사가.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 황교안 어떠냐 물어보면 그 지검장밖에 못하고 검사 은퇴해갖고 박근혜 곁에 있다가 이번에 그 윤석열 현직 공무원한테 여론조사 진 그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니까 저기 지금 청와대랑 얼마나 잘못을 하면 민주당 검찰에서 기소까지 하고 그러겠어요. 이러면 그 지난번에 여론조사 2등한 그 정치검찰총장에 있는 그 윤석열이가 하는 그 수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해도 저거 대권병 걸려서 저러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되고 황교안이 뭐라고 해도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훌륭한 분이 계신데 왜 저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대권 후보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몰고 가면 둘 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네요. 일타쌍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사나 인사 검증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검증 통과 불가 후보. 검증 통과 불가. 왜요? 무슨 지난번에 청문회를 봤는데요. 네. 그 만약에 청문회 때 그 지금 윤 총장께서 마지막에 이제 거짓말해서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그거를 현재 검찰 수사 기법으로 했었으면 구속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그 뭐 억울한 면이 있어서 막 해명을 하긴 하는데 계속 꼬여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탈탈 털렸거든요. 사실 그거를 보호해 준 게 국민들이 이제 보호를 그렇지. 해서 예. 한번 그 적폐청산 제대로 하라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이런 논란이 심하고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청문회 거를 다시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건 그래요? 검증 통과 불가능한 거죠. 뭐 가족관계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조국 장관네처럼 의원들이 팍 들었으면 통과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참 이상한 관계예요. 대윤 소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청문회의 쟁점이 대윤이 아니라 소윤의 형. 소윤의 형. 그걸 네, 봐주기. 그리고 그거를 봐주기 한 거. 맞아요. 요게 쟁점이었고. 근데 소윤이 사실상 그 정권 실세 노릇하면서 대윤을 위한 인사, 대윤을 위한 그 큰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현 있는데 정부 고위인사하고 굉장히 친하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는데 있었고. 동시에 예. 지금 대윤과 소윤이 대윤을 조금 멀리하기 시작했다. 대윤이 소윤을. 대윤이요? 아니, 대윤이 소윤을, 소윤이 대윤을. 아, 그래 서로. 네, 네. 그게 원래 달도 차면 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이 꽉 찼을 때, 네. 권력이 많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 힘을 빼야만 오래 가는 거죠. 근데 권력을 너무 휘두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예. 최근에 그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나온 다음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취재한 언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굉장히 반겼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 고무도 되고 홍보를 했다는 건데 지금 검찰 보면 예전에는 대통령 바뀌면 새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누구를 조질까만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박근혜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한번 쳐봤잖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자긍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엔 야 박근혜는 때렸는데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못 때릴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야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통령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윤석열 총장만한 분이 어딨냐라고 내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이것이 저는 무시 못할 현실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국민들에게 다시 검증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고초를 겪겠지만 여하튼 내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까 검찰 잘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깨는 건 딱 하나 EJ. 정치 검찰은 정치 검찰이 깬다. 이렇게 근데 될 겁니다. 정치를 안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게 제일 주가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 자기 정치하게 되면 제일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나 웃겨 지금 세계일보가 진짜 웃긴 거예요. 누가 현직 검찰총장을 그거 처음 대권으로 봤어요. 여론조사에 넣냐고. 근데 거기가 주관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자발적으로 이제 기호를 넣어서 넣은 건 아니고 주관식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설문조사 방법이. 그래서 넣지 말아달라고 말은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 계속 거론이 될 것이고 현직 총장이 대권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민주당에게는 나쁘진 않아 사실은. 그 여론조사가. 예, 나라로서는 안 좋지만. 근데 뭐 그 내부에 검찰 내부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그런 야무진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마 패가망신의 길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회 군인들이 총 들고 쿠데타하던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가 한 2,000명 되죠. 그 중에 윤석열 사단이 많아봐야 뭐 한 5%도 안 될 거예요. 5%도 안 되지. 5%도 안 되죠. 한 2, 3%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게 이 거대한 이런 이 국민의 바다 위에 뛰어들겠다는 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고 그러면 자신들도 망하고 네. 검찰도 망하고 그런 글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하고 경거망동 안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아, 주제 파악을 해라. 센 발언인데. 저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있다가 정치 갑자기 넘어온다 그러면 참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그게 네. 검증의 사실, 이 잣대라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네. 자, 김봉준 후보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남양주 의뢰 나가시면서 뭐 공약 생각하신 게 있어요? 주민들이 근데 아까 또 저는 공약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그 뭐 정치 공약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그 예비 후보 신분이라 지역에서는 이제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질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뭘 이제 추진 한번 해보겠다 요 정도고 선거법 때문에. 네. 근데 정치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같은 그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사법 개혁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사법 개혁 관련해서 조금 이제는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큰 틀의 프레임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이 공직자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렸을 때 이 검찰 개혁이 좀 가속화되고 안정화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특히 검사들의 취업 제한 문제. 그러니까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네네네. 근데 취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로펌 들어가고 그래서 전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다른 부수 법률들까지 합해서 진정한 사법 개혁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남양주 을 지역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의 제일 큰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 남양주에 있어요. 있군요. 예. 그래서 그 남양주가 70만인데요. 이 야, 3기 신도시를 거기가 이제 30만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느 신도시처럼 30만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오셔갖고 이분들만 조금 살기 편하시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신도시가 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죠. 이 70만의 현재 사는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신도시가 설계가 돼야 되고요. 네.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제일 지역과 관련해서 크고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 공약들은 지금 제가 이제 요 핸드폰 문자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한 300여 건 들어왔는데 제가 따로 공약을 안 만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오시더라고요. 새롭네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저는 이 공약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아, 네, 우선 기대됩니다. 예, 예. 김봉준 전 비서관이 시민께 다가가는 방식.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와 같아요. 저는 그냥 시민운동 오래 했고 우리 그래서 시민이에요. 다만 과거에 우리가 국민이었잖아요. 박원석 의원님. 국민, 그러다가 민중 개념이, 그러다가 시민, 그리고 여전히 서민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 참여 행정, 시민 참여 정치 이런 부분에서 뜻이 맞아서 저는 엄청 반가웠어요. 어느 순간 그걸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황 저요? 의원님. 예, 예. 제가 그냥 있으려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세계일보 조사가 네네. 그냥 무조건 대권 후보를 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세계일보가 13명의 예시를 줍니다. 그 예시 안에 그 예시 윤석열이 있었네요? 들어있었어요. 그걸 주관식으로 답변한 네, 거예요. 그걸 그거를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얘기한 답변한 거군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계일보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사랑의 불시착 보다가 이제 황교안은 종로에 불시착할지 용산에 불시착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검찰 윤석열 총장도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 하다가는 어디에 불시착할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이야기 마무리하죠. 마무리하셔야죠. 예, 예. 자, 못하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저 있어요. 못한 김용민 말은 화이팅. 없는데 예, 예. 방송 천재. 김용민 우리 저 PD가 네. 다음 주는 좀 더 힘을 냈으면 아이고, 우리는 오늘 열심히 다- 했는데. 예. 그리고 하던 방송은 계속 무사히 하길. 그렇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던 방송 계속하자.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더라. 예, 그리고 김용민 TV는 흥할 거다. 그리고 아이, 김용민은 제가- 방송 천재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예. 이게 네이버 검색어나 다음 검색어 1위에 올라가면 그 스트레스가 사실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게 피로하고 스트레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좋아하는 뭐, 사람도 부정적으로 있긴 이름 한데. 올라가도. 스트레스 네. 뒤 이면에는 그거 이름만 남아요. 나중에 다 까먹고 이름만. 그렇다면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기운 내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방송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